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수홍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이 우리 초급 비법에 해당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세 가지를 다룰 겁니다. 증감률 추정, 분수 비교, 곱셈 어림 잡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내용 세 가지를 다루고 있고요. 특히나 분수 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제일 까탈스러운 놈들만 좀 연습 문제로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시간에 하시는 것만 잘 하셔도 실전에서 훨씬 더 좀 쉽게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증감률 추정법입니다. 다섯 번째고요. 여기에는 증감률, 그러니까 증가율, 감소율이죠. 그리고 요것들 뭐 증가율, 감소율이라고 따로 써놓긴 했는데 실제로 증감률로 나오든 증가율로 나오든 감소율로 나오든 문제에서 부호도 보통은 다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꼭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꼭 한 번씩은 잘 구분하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증가율은 플러스가 올라가는 거고요. 감소율은 플러스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거 구분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감률로 표기된 경우 증가율은 양수로 감소율은 음수로 표기된다. 역시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증감률과 달리 변화율은 모두 양수로 표기되는 것도 자매품이 되겠네요. 그리고 증감률 계산 시에 5초에서 10초 사이에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둡시다. 역시 똑같이 얘도 10초가 일단 1차적 목표, 5초가 최종 목표, 그리고 문항 하나하나마다가 아니라 한 10개, 20개씩 묶어서 풀어서 그렇게 시간 나오는 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정석의 개념을 한번 좀 보죠. 증가율이든 감소율이든 계산하라고 하면 그 변한 후의 값에서 변하기 전의 값을 뺀 것이 변화량이 되고요. 변하기 전의 값에서 걔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값, 후기값이 있을 때 초기값이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초기값이. 제일 처음에 가만히 있던 애, 제일 처음에 제시된 애가 분모가 되고요. 변화한 양을 분자에 올려주면 됩니다. 추가됐든 아니면 감소가 되었든 그만큼 더하기 빼기 그대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로 응답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원래 계산 방식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약간 다르게 가보자라는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데 우선 상황부터 얘기할게요. 이렇게 써도 되는 상황. 정석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만 하는 상황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먼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푸는 문제가 대부분 선택지에서 결과를 찾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1번부터 5번까지의 요 결과값이 써 있는 거죠. 내가 거기서 고르는 거고요. 이때 써 있는 값들이 얼마나 비슷한지에 따라서 내가 계산을 얼마나 더 할지 덜 할지가 좀 갈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A의 증가율은 B의 증가율보다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질문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얘는 해보니까 17.1%보단 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얘는 해보니까 제일 커. 얘는 쟤보다 작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크다 그러면 제일 크기 위해선 몇을 넘겨야 되는지, 쟤보다 커라고 하면 쟤는 몇인지 그런 기준들이 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처럼 비교하는 식으로 누구보다 큰지 작은지로 비교하는 식으로 제시가 될 거라서 실제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는 매우 디테일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껏 해봐야 1% 자리까지의 계산만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 자리까지의 암산 방법을 익히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간 단축 비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크게 3스텝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스텝은 변화량을 먼저 체크하는 거고요. 그 다음 스텝은 초기 값의 10%가 몇인지, 그래서 10% 자리수까지에는 몇이 들어가는지 1% 자리수까지는 몇이 들어가는지 체크하는 방식을 택하자 이겁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원래 변화량 체크하고 빼니까 그 다음에 10%랑 1%는 원래 순차적으로 계산되는 거잖아요. 나누기로. 근데 이게 뭐가 특별하겠냐 이거예요. 암산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볼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얘기해 봅시다. 213에서 325로 커졌습니다. 그럼 이제 얘 증가율을 계산을 해 볼게요. 제일 첫 번째, 변화량을 체크합니다. 여기 변화량을 체크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이든 문제집이든 질문을 할 때에는 이렇게 세 자리가 아니라 아마도 우리가 이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자리, 다섯 자리가 더 있었을 테고 우린 그냥 앞자리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자리로 줄어드는 상황이 우리가 만든 상황인 거고요. 실제 그럴 거라는 거죠. 그렇다는 전제를 깔고 보시고요. 변화량을 체크합니다. 앞에 세 자리 213에서 325면은 112가 커졌습니다. 자, 112가 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입니다. 여기까지는 필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10%, 1%로 넘어갈 때는 암산으로 하시는 걸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10%부터 하겠습니다. 10%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요 변하기 전의 값이요. 요 놈의 10% 점을 하나 찍어요. 이게 10%입니다. 자, 여기요. 21.3이요. 얘가 여기에 몇 번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21을 6번 곱하면 120인데 여기는 112니까 6번 안 되고 5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0%는 5번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5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 5배 하게 되면 21 곱하기 5는 105, 거기다가 3, 5, 15까지 106.5가 될 겁니다. 106.5요. 그럼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차감할 겁니다. 5번 들어갔죠? 여기서 106.5를 지울 건데 정확히 106.5를 뺀다가 아니라 106점 몇을 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0.5까지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요. 106점 몇을 뺄 거야. 그럼 여기서 106을 빼게 되면 6이 남는데 점 몇이 있으니까 여기는 한 5점 몇이 남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1%는 2.13일 거잖아요. 2.13 그러니까 2.1 몇이 5에는 몇 번 들어갑니까? 2번은 들어가죠. 그러니까 2번은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번에 또 지우느냐? 지우지도 않아요. 왜? 끝난 겁니다. 얘는 52. 몇 %겠죠. 이렇게요. 이 정도로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변화량은 한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0%가 몇 번 들어가는지 남은 것에 1%가 몇 번 들어가는지는 꼭 차감이 아니더라도 대략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 대충 몇일 거야 라는 생각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계산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이걸 하자는 거고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100이 88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건 그냥 100이니까 12가 줄었으면 100분의 12로 계산하면 되죠. 12% 감소했다고요. 이런 것들. 아니면 45가 180이 되었어요. 보니까 45한테 곱하기 4를 하면 180이 되거든요. 곱하기 4에서 180이라는 건 300%가 늘었다는 거죠. 400%가 되었으니까. 그럼 300% 증가. 그러니까 곱하기나 나누기 그리고 100에 가까운 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쓰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런 거 말고 도저히 안 되겠다. 조잡해 라고 할 때 이런 걸 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 때요. 제가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리고 있는데 딱 봤을 때 이런 놈이 굳이 조금 전 같은 계산일 필요 없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100에 가까운 놈이면 그냥 100분의라고 추정해서 비슷한 값을 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섞어서 하면서 불가피한 상황에 계산하는 걸 요 앞에 설명드린 걸로 해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렸으니까 좀 다양한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7개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보죠. 자, 풀어봅시다. 7분입니다. 천천히 해봅시다. 최대한 암산이에요.
자,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자, 어때요? 이 정도 시간이면 사실 이미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 거의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소수 첫 번째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우선 푼 것과 좀 맞춰보실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정답은 이렇게 7개가 나오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쓴 정답이 그러니까 56.7이 아니라 약 57이 나왔거나 아니면 약 56이 나왔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56이든 57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얜 반올림 했으니까 57이니까 57이어야 돼가 아니라 56, 7이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틀리게 나올 거라면 아예 54, 61 이런 식으로 나오지 56.7이 정답인 문제에서 56.8로 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48.5 이것도 48로 하시든 49로 하시든 상관없는데 제가 볼 땐 이건 200분의였기 때문에 정확히 48.5가 나오는 게 더 맞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약 22%, 여기 약 11%, 그리고 여기 약 2%, 2%보다 좀 작았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었을 것이고 여기 48, 그대로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35.4%까지. 자, 하나씩 좀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제일 첫 번째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했냐면 변화량을 체크한다라고 했죠. 238에서 103으로 갈 때는 빠진 거고요. 자, 이번엔 빠진 값인데 135입니다. 자, 일단 변화량을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여러 문제 한 번에 다 변화량을 다 쭉 쓸 텐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왜 하나당 하나씩의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당 하나씩 완벽하게 계산을 다 끝내는 쪽으로 맞추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변화량 쭉 쓰고 10% 쭉 쓰고 1% 쓰는 게 아니라 하나씩 쭉쭉 가는 겁니다. 자, 135를 썼어요. 자, 이제 생각합시다. 10%요.
여기가 10%는 점 하나 찍으면 23.8이 10%죠. 대략 24라고 머릿속으로 떠올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선 23.8이 나왔고요. 23.8이 135에 몇 번 들어갈까요? 24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4가 5번이면 120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5번은 지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지울 겁니다. 문제는 23.8의 5배는 머릿속으로 잘 안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감함을 느낄 때 추천드리는 게 있습니다. 꼭 쓰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좀 난감할 때 쓰실 걸 하나 기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 1부터 3으로 끝나는 값은 0으로, 4부터 6으로 끝나는 것은 5로, 7부터 9로 끝나는 것은 10으로 숫자를 전환하고 쓰시는 겁니다. 계산하기 난감하실 땐 이 선택지를 가지고 가세요. 23.8이 머릿속으로 나는 계산하기 좀 부담스러워 라고 하실 때에는 7에서 9로 끝나는 것은 올리면 되니까 23.8을 24로 생각하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24의 5배는 120이 됩니다. 물론 실제 값은 그거보다 더 작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120을 빼면 15가 남는데 얘는 15보다는 좀 더 남겠죠 라는 생각은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여기 15보다는 조금 더 남은 놈한테 이제 또 2.38, 그러니까 대략 2.4가 되겠죠. 역시 2.4 정도를 15에는 몇 번 낼 것인가. 그러면 24 곱하기 6이 144니까 2.4도 6번을 넣으면 14.4. 이쪽엔 오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은 들어갈 거다. 5번 들어갔고 6번은 들어갈 거다. 그래서 얘는 56점 몇일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왜 정확히 해야 된다고 했냐면 200이기 때문입니다. 200에서는 97이 빠지면 103이 되는데요. 200분의 97은 100분의 48.5니까 얘는 48.5 감소했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앞에 빼기를 쓰시든 감소라고 얘기를 하시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건 정확히 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세 번째 다시 또 132에서 103으로 갈 때에는 29가 빠졌습니다. 29면은 10%, 13이 두 번 들어가요. 그러면은 2점 몇이 남죠. 3보다 조금 덜 남죠. 다시 또 1.3은 3에 또 두 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두 번 들어가니까 얘는 약 22%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16에서 103으로 갈 때에도 여기선 13이 빠졌고요. 10%면 11.6인데 11.6이 13에 들어가면 일단 한 번 들어갔죠. 한 번 들어가면 11.6, 13 차이는 1.4 정도 차이가 나죠. 1.4 맞나요? 1.4 차이 나네요. 그 다음에 1.4 안에는 다시 1.1이 또 한 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11점 몇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약 11%가 될 거고요. 자, 여기 105는 100에 가까우니까 그냥 105한테 2인 거잖아요. 105분의 2. 100분의 2는 2%지만 분모가 좀 커졌으니까 2%보다는 조금 작겠죠. 실제 값도 얘가 2%는 아니고요. 1.9로 나왔나 그랬죠, 아까? 네, 1.9네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2%보다 조금 작아. 이 정도의 생각이면 된다는 거죠. 다시 또 200이 나왔으니까 200분의 96은 위아래 2로 나눌 거고, 그래서 얘는 48%로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61에서 104면은 57이 작아졌습니다. 약간 다른 생각도 한번 해볼게요. 자, 161한테 57이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실 것 중에 곱하기도 있는 겁니다. 이거 3배 하면요. 5, 35, 7, 3, 21, 171 나옵니다. 3배 하면 171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161분의 57은 3분의 1보다는 좀 더 큰 놈인 거예요. 왜냐하면 분모가 171일 때 3분의 1인데 얘는 3분의 1보다는 조금 더 큰 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얘는 3분의 1보다는 좀 큰 놈, 얘는 33%보다는 조금 큰 놈이라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걸 써보실 수 있는데요. 요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좀 지울게요. 아우, 혼란스럽네. 자, 지금 뭐 여기까지는 했잖아요. 자, 여기 161에서 104로 갈 때 여러분들이 일단 변화 값을 썼죠. 57을. 그러면 10% 몇 개, 1% 몇 개 틀린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10% 여기 16이 57에 몇 번 들어가요? 16이 57에는 3번은 들어가죠.
16 3번 들어가면 48쯤은 빼줘야 됩니다. 여기서 48쯤 뺀다고 하면 한 9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8점 몇 남겠죠. 그래서 3번 들어가면은 여기 8점 몇 남습니다. 그리고 8점 몇에는 1.6이 몇 번은 들어가요? 5번쯤은 들어가죠. 그러니까 35점 몇 %일 겁니다. 실제로도 35.4%였대요. 그런데 이거 말고 무슨 얘기도 있는 거냐면 57을 썼어요. 자, 또 지우고 할게요.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죠. 자, 57을 썼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도 할 수 있냐면 여기 이 57이 160일이 가지고 있는 것 중 좀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지? 라는 생각이요. 요 말이 처음엔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되게 복잡할 텐데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160이라고 봅시다. 160 나누기 몇이 좀 수월하게 계산이 되냐면 57보다 작은 것 중에는 4요. 160 나누기 2는 계산은 좋은데 2는 80이고 여긴 80이 못 들어가니까 2는 안 되겠고 3은 나누기가 안 되고 4를 보시면 160 나누기 4는 40이 되죠. 여기는 57이니까 나누기 4를 한 40만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누기 한 4를 40을 넣을 건데 17이 남고요. 나누기 4라는 건 4분의 1, 4분의 1은 25%입니다. 25% 확보. 자, 이제 17이 남았고요. 17은 161의 10%보다 조금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 10%보다는 좀 더 클 겁니다. 땡땡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얘는 결과가 몇이다? 35.4%. 이거 둘이 더하면 35% 좀 넘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당장은 제가 10%, 1%로 설명을 드리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런 나누기들을 가져가려고 하실 겁니다. 그게 더 빨리 보이니까요. 빨리빨리 지워가면서 보는 거죠. 내가 하기 편한 것.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7번까지 일단 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설명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반영해 보시는 겁니다. 훨씬 더 빠르실 것 같은데 시간은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5분으로 했습니다. 자, 풀어봅시다. 자, 이제 절반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푸시는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온라인 특성상 볼 수가 없네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들 쓰셨겠죠? 이게 현장에 있으면 좀 이렇게 틀린 것도 좀 교정해드리고 하면 좋은데, 뭐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질문을 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답을 보여드리기 전에 대략 몇 %인지 한번 좀 써놓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추정하는 것도 하셔야 돼요. 이번 설명에는 이제 앞에서 했었던 걸 좀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할게요. 밑에서부터 해보죠, 뭐. 여기 지금 29가 커졌거든요. 얘는 29%보다는 좀 작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여기 97이 커졌죠? 얘는 97%보다는 좀 작을 겁니다. 여기 135가 커졌죠? 얘는 135%보다는 좀 작을 겁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7이 줄어들었네요. 7은 그러면 얘 약 6% 될 겁니다. 얘는 약 6%, 6점 몇 % 될 겁니다. 물론 감소죠. 여기는 증가고, 여기 증가고, 여긴 증가고요. 여긴 감소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4%보다는 더 클 겁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는 25%보다는 더 클 겁니다. 자, 이렇게 놓을게요. 시간 얼마 안 걸렸죠. 실제로 이제 정답 나오는 거 좀 얘기해 볼게요. 26.2%, 25%보다는 조금 크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5.6, 44보다는 조금 더 크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약 6.3%래요. 여기는 131%, 135%보다는 좀 작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94.2%, 97%보다는 조금 작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8.2%, 29%보다는 조금 작네요.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돼요. 물론 저는 소수 첫 번째까지는 하라고 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소수 첫 번째까지 이 정답에 써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1%대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뒤에 뭐 0.6이 나왔으면 45로 쓰시든 46으로 쓰시든 상관없어요. 다만 48이거나 49가 아니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우선 요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대체 이건 근거가 뭐냐? 이 얘기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온 근거는 이렇습니다. 141에서 104로 넘어갈 때를 보니까 37이 작아졌어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나누기에서 떠올릴 수 있는 놈이 있냐 이건데, 앞으로 많이 나올 것 중에 하나가 140 나누기 4입니다.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될 거예요. 140 나누기 4는 35고요. 이거 기억해 둡시다.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4분의 140은 35.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얘 거의 140인데 나누기 4 하면 35거든요. 그러니까 35라는 것은 지금 37이랑 매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나누기 4 한 놈만큼은 일단 확보. 그러니까 얘는 25%는 확보하고, 그리고도 2가 남아요. 그리고 2는 몇이 될 거냐면 보시면 여기 1.41 안에 1.41이 2 안에 한 번은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25% 확보하고 1%를 더 추가합니다. 얘는 26%쯤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25보다 크다고 한 겁니다. 4분의 1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26.2고요. 어때요? 확실한 계산이죠. 몇 분의 1을 갖고 있고 추가로 얼마나 갖고 있는지 계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44보다 크다고 한 이유는요. 이게 88이 작아졌거든요. 그러면 200분의 88은 44%가 맞죠. 하지만 지금은 200보다 작으니까 44%보다는 조금 더 클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44%보다 크다고 한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방법 10%랑 1% 법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렇게 88 변화량을 쓰고요. 그 다음에 10%, 19.3, 19를 몇 배 하면 5배 하면 95가 넘어가는데 얘는 88밖에 안 되니까 일단 4배, 그래서 40%를 확보합니다. 대신 4배 하면 19 곱하기 4는 76, 3, 42까지 77이에요. 77을 빼면 11이 남고요. 이제 11 안에 1.9가 다시 또 몇 번 들어가냐 이거죠.
5번은 가뿐히 들어가죠. 왜냐하면 2의 5배가 10이니까 1.9의 5배도 11에는 들어갈 겁니다. 대신 6번은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5번은 들어간다. 그래서 45점 몇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45.6%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0번에 있는 112에서 105는 7. 이거는 그냥 계산했습니다. 자, 7 안에는 1.12, 1%가 몇 번 들어가요? 6번은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6점 몇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103이 나왔습니다. 100에 가깝죠. 100에 가깝죠. 100에 가깝죠. 그러니까 차이만 쓰고 그냥 근사치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 135가 커졌고 100분의 135면은 135%인데 103분의니까 135%보단 조금 작다라고 해서 실제 계산해 보니까 131%가 나왔던 거죠. 저는 100을 넘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100%를 따로 써놓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무슨 소리냐면 103인데 135라고 하면 103을 한번 빼놔요. 100%는 따로 빼놔야죠. 그래서 103을 빼면 32가 남고요. 32 안에 10%가 몇 번 들어가요? 10.3이 3번은 들어가니까 3번은 써요. 그러면 1점 몇이 남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30% 3번은 들어간 거고요. 1점 몇 안에 여기 1.03이니까 한 번은 들어간다. 그래서 131%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100을 넘기면 100, 200, 300%는 써놓고 나머지를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여기 103에서 97이 늘어났고요. 103분의 97이면 100분의 97보다는 조금 크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 값이 여기 아니죠. 97보다 좀 작으니까 실제 값이 94%. 갑자기 다른 게 나서 당황했어요. 네. 103은 분모가 더 크니까 결과는 조금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시 한번 10%가 몇 개, 1%가 몇 개의 계산법을 쓰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29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29보다 조금 작게 나올 것이다 라는 계산이 가능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뭐 10% 잡아서 10.3이 여기는 몇 번 들어가는가 2번 들어가네. 그래서 2번 하고 10.3 2번 지우면 8점 몇 남을 겁니다. 그리고 8점 몇 안에 1은 몇 번 들어가는가? 1점 몇은 8번은 들어가겠네. 그래서 28. 그래서 실제로도 28.2%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1차적인 방법은 10%랑 1%를 체크하면서 지워주는 거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100분의 같은 것들, 그래서 근사치를 구하는 것들, 그 다음에 몇 분의 1 같은 것들을 지워주는 것들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단 하나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를 쓰다가 안 될 때에서야 10% 몇 개, 1% 몇 개를 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증감률, 증가율, 감소율, 변화율 모두 다 결국 변화량 체크한 다음에 계산하는 거라는 거고요. 목표 시간은 10초 이내로 잡으시면 됩니다. 1차적인 목표는 10초 이내, 2차적인 목표는 5초까지 도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대략 몇 퍼센트 같아, 몇보다 클 것 같아 라는 게 1차적으로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1차적인 판단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 앞에 할 때도 양 몇이야 라고 얘기했었던 그 판단만으로 정답을 고르는 문제가 과반수를 넘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빨리빨리 풀어내는 거에 좀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여기까지가 증감률, 증가율, 감소율, 변화율까지의 얘기였습니다. 다음 파트를 보죠. 비법 6입니다. 자, 요번에 이제 2개 포인트로 돼 있어요. 암기 기반, 비율 비교, 증감 비교, 한축 간소와 배수 비교형이 있습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수 비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분수 비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기술, 비법을 5가지로 구분해 놓은 거고요. 5가지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만 봐도 어떻게 하는 거였지 떠올릴 수 있게 학습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분수 비교에서 분수 비교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배수 비교와 비율 비교 형태일 겁니다. 딱 봤는데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뭔가 되게 다 비슷한 거예요. 양쪽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진짜 나누기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때는 배수 비교 플러스 비율 비교를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문제, 제가 이제 요 앞에 비법 5에서도 보면 뭐 10문제, 뭐 여러 문제 이렇게 풀리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모두 요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번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많이 사용하시면서 익숙해지시게끔 좀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기를 해봐야죠. 정석적으로 보면요. 분수 비교라는 거는 B분의 A와 D분의 C가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비교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B분의 A라는 건 A 나누기 B, D분의 C라는 건 C 나누기 D일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럴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나누기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눗셈을 많이 연습할 필요가 있긴 한 거죠. 물론 그리고 나눗셈을 연습을 안 하고 다른 걸 쓸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하려는 거니까. 하지만 우선 나눗셈을 많이 해보시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숫자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일일이 숫자 나누기의 결과값을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라 나름의 요 정도 숫자와 요 정도 숫자가 계산되면 요 정도가 나왔더라라는 그런 느낌들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많이 할수록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분의 140은 많이 나온다고요. 그거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죠. 4분의 180은 45, 4분의 140은 3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냥 많이 하다 보니까 얘는 많이 나와요라고 찝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해보실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원래 정석적으로 계산할 때에는 저렇게 분수로 써 있어도 서로 크로스로 곱하기로 가는, 그래서 여기 B가 C한테, D가 A한테 가서 크로스로 곱하기 하는 이런 방식도 많이 쓰이죠. 그게 원래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쉽게 볼 것인지, 어떤 방법을 좀 생각해 볼 것인지를 5가지로 나눴다고 했는데요. 자, 시간 단축 비법에는 이렇게 5가지. 암기 기반, 비율 비교, 증간 비교, 한 축의 간소화, 배수 비교 5가지로 구분을 할 거고요. 하나씩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암기 기반입니다. 자, 뭘 암기했냐는 거예요. 뭘 암기냐면 비율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기는 비율표의 그 값입니다. 비율표에서 혹시 내가 봤던 거랑 유사한 놈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자는 건데요. 일단 매 분수마다 이렇게 시간을 좀 재어놓고 먼저 설명 듣기 전에 풀어보고 설명해 드리는 순서로 갈게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일단 분수 비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좀 해보세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단순하게는 이것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37과 1000을 같이 결합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 1분의 1부터 40분의 1 사이에 있는 우리 제일 처음 비법에 있었던 바로 그놈이 여기 존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 37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1000분의 37은 3.7%가 되죠. 바로 저겁니다. 1000분의 37은 3.7%고 바로 3.7%라는 건 비율표에 있는 27분의 1입니다. 27분의 1이니까 27,121인데 27분의 1과 계산을 한다? 27분의 27,000이면은 1000이죠. 근데 물론 27,000보다 더 크고요. 그러니까 1000보다 클 겁니다. 27과 계산을 하면. 근데 오른쪽에는 1000보다 작은 계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왼쪽이 크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혹시 내가 비율표에서 봤던 놈의 그 비율값이 있는가, 그 뭐 소수값이나 그런 게 있는가 먼저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겁니다. 총 5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첫 번째 암기 기반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비율 비교입니다. 요 비율 비교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라고 했고요. 이건 뭐냐면 분자끼리 혹은 분모끼리 뭐든 상관없지만 보통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놈끼리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역시 상세한 설명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봅시다. 시간 드릴게요.
자, 해보셨습니까? 볼게요. 비율을 본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비율이어야 됩니다. 이 비율이 너무 특이하면 안 돼요. 이거 비율표를 보듯이 보는 게 아니고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비율 10%나 20%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 하겠고요. 2배 나쁘지 않습니다. 절반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 200%, 50% 같은 것들이요. 지금은 보시면 536에서 596으로 갈 때와 1002에서 1097로 갈 때 중 어디가 계산하기 편하냐면 1000이요. 얘는 거의 1000이잖아요. 1000에 10%면 100입니다. 근데 100이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10%보다 조금 적게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얘가 몇 %냐가 아니라 얘가 10%보다 조금 적게 증가했다면 얘는 10%보다 많은지 아니면 많이 부족한지를 보는 겁니다. 536한테 53을 붙이면 아이고 네 이게 또 자 536한테 53을 붙이면 이게 10% 붙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589 근데 여기는 어때요? 596은 589보다 훨씬 크죠. 10%보다 훨씬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10%보다 작게 증가했는데 분자는 더 크게 증가했다. 분자가 더 크게 증가하면 커진 놈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크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감 비교형인데요. 이번엔 비율이 아니라 증가 감소량으로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좀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실전에서는 별로 안 쓰여져요. 그래도 들어보면 또 괜찮은 내용이죠. 일단 시간 드릴게요. 풀어봅시다. 자, 이제 봅시다. 변화량을 체크한다는 건데요. 변화량으로 뭘 할지를 볼게요. 237에서 251로 갈 때는 14가 커졌습니다. 125에서 141로 갈 때는 16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냐가 중요한데요. 이걸 체크한 게 지금 커지기 전의 분수 있죠. 요 커지기 전의 분수값과 커지기 전의 분수값 요 놈이죠. 그리고 커진 후 말고 그 중간 과정으로 나와 있는 이 값들로 만든 분수값을 둘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커지기 전과 얘네들로 만든 14분의 16과 비교했을 때 이 변화량들이 만들어낸 이 분수값이 더 크면 다음이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진분수죠. 왜 1보다 작으니까, 분자가 작으니까. 근데 14분의 16은 가분수죠. 그러니까 얘네가 당연히 이 값이 더 크니까 다음이 크다라고 한 겁니다. 요런 비교 방식이 있어요. 커지기 전과 커지는 과정의 값들로 비교하기. 근데 생각보다 이게 꽤 참신해 보이고 여러 군데 쓰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게 별로 안 쓰입니다. 생각보다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당연히 언제고 이걸 쓸 수 있는 상황에 쓰는 건 중요하겠지만 너무 메인으로 가져갈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 중에 가장 메인에 해당하는 것이 넘버 2, 요 앞에서 보았었던 요 비율 비교 방식,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요 뒤에서 나올 배수 비교 방식, 배수 비교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메인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방식이 증감 비교형이고요. 그 다음이 네 번째 한 축의 간소화인데요. 저는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이거 애용하는 편인데 뭐냐면 원래 이렇게 분수가 나올 때 서로 크로스로 곱하기 하는 거 있죠. 저는 이걸 좀 애용한다는 얘기인데 대신
약간의 변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엔 시간 안 쓰고 그냥 얘기할게요. 이게 약간의 변형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그렇게 크로스로 곱하고 싶으면 한 축은 간소화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좀 복잡해도 돼요. 분수가. 근데 양쪽 다 복잡한 건 안 돼요. 한쪽은 좀 간소해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n분의 1 같은 형태에 가까워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140을 보시면 140의 7배가 980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어때요? 980에 가깝죠? 그럼 얘는 한쪽은 7분의 1 같은 걸로 약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n분의 1에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인 거죠. 7분의 1에 가까워졌고 이제 크로스 곱하기 화살표로만 해도 머릿속으로 암산이 되시나요? 7 곱하기 600은 4200. 거의 뒤까지 생각하면 한 4300쯤 되겠죠. 여기 4600이 여기로 오면 4600. 4300과 4600 대략 몇입니까? 300 정도 차이가 나요. 당연히 엄밀하게 되면 4600이 당연히 완벽하게 크겠죠. 오른쪽이 큽니다. 그래서 진짜 크로스 곱하기를 할 거라면 한 축을 간소화하는 걸 해보셔야 돼요. 가능하다면 그걸 하는 거죠. 저는 이걸 좀 애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자, 이거 비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 일단 시간을 드릴게요. 자, 왜 제목이 배수 비교형이냐라는 건 설명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분자와 분모 간의 관계, 보통 이제 한쪽 분수에서 많이 치는 건데요. 분자와 분모 간의 그 서로의 관계가 2배를 초과할 경우에 지우고 가는 겁니다. 2배 이상이라고도 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보통 2배까지는 잘 안 건드리고 더 많이 갈 때 많이 건드리는 편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 여기가 700입니다. 이 700을 3배하면 2100이 될 거고요. 얘는 2100에 육박은 하지만 3배까지는 못 가고 2배 정도 됩니다. 여기 278이요. 거의 280인데요. 네. 펜이 필요하죠? 거의 280인데요. 여기가 280의 3배가 840. 여기는 어때요? 840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해보면 여기서 아래로 내려올 땐 3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뭐 하자는 거냐면 3배를 버리자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고맙게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은 분모가 3배가 넘으니까 3점 몇 분의 1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분자의 3배를 넘으니까. 근데 왼쪽은 2배를 넘기죠. 3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왼쪽은 2점 몇 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 끝났죠. 지금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크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푸는 문제들이 좀 어렵게 나오면 양쪽 다 3배 넘기는, 그러니까 양쪽 다 3점 몇이었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그때는 이걸 못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둘 다 3배를 지우는 겁니다. 여기서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8분의 25라는 애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9분의 28이라는 놈이 있다고 하죠. 자, 크기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8 입장에서도 9 입장에서도 둘 다 똑같이 83 24보다 크고 93 27보다 큽니다. 둘 다 3배가 똑같이 있죠. 그럼 둘 다 똑같은 만큼을 지우는 겁니다. 지우게 되면 여기 8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 9분의 1이 될 겁니다. 누가 커요? 분모가 작은 놈이 크니까 왼쪽이 큰 거죠. 물론 25분의 8과 28분의 9로 나와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꼭 분자였다고 지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분모가 3배 똑같죠? 그럼 똑같이 3배를 지워서 1분의 8과 1분의 9로 바꿔놓고 9가 크네. 그러니까 오른쪽이 컸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2배를 초과하는 만큼들로 나오게 되면 배수를 지우고 남는 걸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식을 택하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게 될 방식은 바로 이 배수 비교와 비율 비교형이 될 겁니다. 그 2가지를 제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분수 이제 비율표를 외워서 암기 기반으로 좀 전환해서 하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한 축의 간소화 이런 것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중간중간에 변화량 비교 있죠? 변화량 비교하는 것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5개를 머릿속에 항상 좀 담아두고 직관적으로 이게 빠르겠다 이게 빠르겠다가 다 다를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좀 이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분수를 계산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0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이 10문제 자 5분으로 했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그냥 푸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분자와 분모 간의 관계가 모두 다 2배는 무조건 초과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수랑 다들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는 명확하게 어디에 해당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전에 있었던 배수를 생략하고 배수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양식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배수를 지우고 하는 방식으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드릴게요. 시간은 5분입니다. 풀어봅시다. 자, 이제 절반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해봅시다. 다 맞추셨을까 모르겠어요. 우선 정답은 저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다 왼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 거의 다 왼쪽입니다. 아니, 거의 다 오른쪽입니다. 저쪽은 다 왼쪽, 여기는 거의 다 오른쪽. 여기 마지막 10번만 왼쪽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풀이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좀 반복적으로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딱 뭔가 하나라도 풀이를 해드리면 너무 좀 힌트성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해보시라고 했고요. 자,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분자 분모의 관계가 2배는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삭제하는, 생략하는, 제거하는 형태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34 입장에서 297이라는 것은 9배에 가깝죠. 10배는 340인데 10배는 당연히 안 되고요. 9배는 가깝단 말이죠. 그 중요한 건 9배도 요 3927, 4936도 분명히 초과하긴 합니다. 근데 306과 297, 9배는 아주 근접하죠. 그래서 저는 초과해도 가깝다면 그만큼을 뺍니다. 마이너스로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쪽과 이쪽은 모두 다 9배를 빼는 걸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297에서 34에 9배를 뺀다라고 하면 306이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636에서도 똑같이 72에 9배, 79, 63, 29, 18 이렇게 되죠. 그럼 648이 빠질 겁니다. 636에서 648이 빼면 빼기 12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빼기 9, 여기 빼기 12로 바꿨습니다. 어차피 빼기까지 썼기 때문에 이 크기나 원래 크기나 같은 놈인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비율입니다. 비율인데 얘한테 몇이냐가 아니라 그냥 배율로 되죠. 배율. 9한테 34는 몇 배입니까? 4배는 안 되죠. 3배죠. 3점 몇 배죠. 얘는 빼기 3점 몇 배. 12한테 72는 6이죠. 정확히 6. 빼기 6입니다. 빼기 3점 몇과 빼기 6이 된 거예요. 결과는. 빼기 3과 빼기 6 중엔 빼기 3이 크죠. 왼쪽이 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로 얻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9배이긴 한데 8배로 뺐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시되어 있는 분수값이 계산하기 난해할 경우 배율만큼을 삭제하면 저것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크기 관계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빼고 싶은 만큼 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일 수 있겠냐면 이쪽에서 2배를 뺐으면 이쪽이 2배를 빼는 것만 하면 됩니다. 같이만 하면 돼요. 갑자기 얘만 문득 2배를 빼고 한다? 그건 절대 안 되죠. 하지만 같이만 해준다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왼쪽이 컸다. 얘가 왼쪽이 크니까 쟤도 왼쪽이 컸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3이면 202한테 몇 배를 당연히 떠올리겠습니까? 9배를 떠올리겠죠. 여기 60에 9배, 6, 9, 54, 540이니까 얘도 9배를 떠올리겠죠. 그럼 얘는 빼기 8일 거고요. 얘는요, 2, 9, 18, 3, 9, 27 이렇게 하게 되면 207이니까 얘는 빼기 5. 그래서 이거 결국 9배를 뺐을 때 얘는 빼기 5분의 23 그리고 얘는 빼기 8분의 60이 될 겁니다. 똑같이 9배를 뺐고요. 자, 빼기 5한테 23은 4점 몇 배, 빼기 4점 몇, 8한테 60은 7점 몇이 되겠죠. 그래서 빼기 4점 몇과 빼기 7점 몇이면 빼기 4가 더 크니까 왼쪽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겠죠? 몇 배씩 한다고요? 9배씩 한다고요. 똑같이 9배씩 빼봤고요. 자, 여기를 봅시다. 16분의 106이면 16한테는 6점 몇 배, 9한테는 8점 몇 배, 빼기 6점 몇과 빼기 8점 몇이 된 거죠. 당연히 빼기 6점 몇이 더 크겠죠. 빼기니까. 그래서 쟤도 왼쪽입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9배를 빼봤고요. 빼기 8분의 빼기 8분의. 자, 요번엔 둘 다 똑같은 빼기 8분의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분자가 크니까 얘가 절대값이 더 크다. 그러니까 얘가 작은 놈이 되겠죠. 그래서 또 역시 왼쪽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도 똑같이 9배였습니다. 여기 문제는 다 9배였습니다. 9배로 한번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빼기 10분의 41, 여기 빼기 4.1이죠. 여기는 4.1보단 크겠죠. 빼기 5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빼기 4.1이 더 작은 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놈도 마찬가지로 또 역시 9배 뺐고요. 빼기 14분의 59, 빼기 14분의 46. 똑같은 빼기 14분의니까 분자가 작은 쪽이 더 크겠죠. 왜? 음수니까 작은 놈이 크다. 그래서 오른쪽이 크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9배를 뺐고요. 빼기 7분의 29, 빼기 27분의 107. 자, 7한테 4, 28, 빼기 4점 몇입니다. 그리고 1이니까 아주 가까운 놈이고요.
여기 27한테 4배가 안 되죠. 27의 4배는 108인데 여기는 107이니까 얘는 빼기 3점 몇, 4점 몇, 빼기 3점 몇이 더 크겠죠. 오른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9배, 990. 여기 9배 하게 되면은 59, 45, 39, 27까지 470이니까 역시 다 둘 다 마이너스는 나올 겁니다. 빼기 21, 빼기 21. 21한테 얘는 빼기 5점 몇. 얘는 5점까지는 안 가죠. 4점 몇이죠. 빼기 4점 몇이 더 크겠죠. 오른쪽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9배 빼보니까 23분의 82, 4분의 13. 얘한테는 3점 몇, 얘한테는 3점 몇은 맞는데요. 지금 보시면 4배는 9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둘 다 비슷하게 된 거죠. 저는 이때 이거 똑같이 얘도 3점 몇, 얘도 3점 몇이니까 뭘 하겠다가 아니라 이 정도 간소화되어 있으면 크로스 곱하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다면 그냥 역시 배수를 좀 지우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든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9배를 뺐고요. 30분의 114, 18분의 73 이렇게 됐네요. 자, 30한테 4배는 안 되고요. 3점 몇입니다. 18한테는 4배를 넘겼죠. 빼기 3점 몇, 빼기 4점 몇, 빼기 3점 몇씩 크니까 왼쪽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10문제 해봤습니다. 자, 그럼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암기 기반. 자, 일단 분수 비교에 뭐가 있었냐? 암기 기반. 비율표에 있는 걸 사용할 수 있는지 암기 기반. 두 번째, 비율 비교. 10%, 50%, 200% 같은 거. 비율 비교. 그 다음에 증감 비교. 요 증가하고 감소한 양만큼. 그러니까 정확히는 증가양 비교겠지만 그 중간에 증가한 양들로 만든 분수와 증가하기 전의 분수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증가한 것들끼리 만든 분수가 크면 다음이 커지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축의 간소화. 크로스를 곱하기 할 거면 한 축을 약분을 하든 좀 최대한 간소화된 분수로 해라. 그래서 조금 전에 마지막에 봤었던 건 그냥 바로 할 만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배수 비교. 배수 관계가 2배를 초과하게 되면 지우고 하자. 양쪽에서. 그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수 비교인데 제거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계산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이 분수가 지금 마지막에도 해봤지만 난이도가 높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연습 문제로 풀어봤던 것들이 다 그런 케이스인데요. 배수 비교를 하고 남은 것들의 비율이든 배율로 비교하는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난이도가 높다면 그쪽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형태로 해결 가능하니까 딱 봤을 때 애매한데 싶으면은 배수를 좀 제거하고 해결해 보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분수 비교까지의 설명이 여기인 거고요. 다음은 7번째 곱셈 어림잡기 방법입니다. 곱셈 어림잡기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이게 꼭 곱셈 어림잡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데 응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단계로 꼭 필요한 거죠. 우선 첫 번째로는 크로스. 되게 간결하게 써 있죠. 크로스로 곱하기를 인지하는 것. 아주 심플하게 좀 써놨고요. 그리고 하나의 연산자를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기준은 역시 5초에서 10초까지인데 곱셈은 아마 5초는 말이 안 될 거고요. 10초 정도까지를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 계산이 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비율 계산 방식도 있긴 한데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크로스 계산 방식만 좀 기억합시다 라고 해놨습니다. 역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정석적인 개념으로 보면 딱 잘라서 얘기하면 뭐냐면 곱하셔야죠. 그리고 곱하기 많이 해보시면 좋죠. 곱하는 거 맞습니다. 세 자리와 세 자리 간의 곱하기 많이 해보세요. 그게 정석적인 얘기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걸 크로스 연산으로 한번 좀 전환해 본다고 하면 무슨 얘기일 거냐면 숫자들이 있을 때요. 제일 커지는 데 기여하는 숫자 아주 쉽게 찾을 겁니다.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숫자 당연히 쉽게 찾을 겁니다. 애매하게 영향을 주는 숫자 바로 그놈이 크로스입니다. 쉬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또 펜이. 자, 27 곱하기 46으로 합시다. 27 곱하기 46이 대략 몇인지 바로 딱 떠오르십니까? 이거를 30 곱하기 50으로 해서 30 곱하기 50은 1500이거든요. 1500보다 조금 작은 놈이지 뭐 라고 하는 건 적합할까요? 아니죠.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가자는 거냐면 우선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애들은 먼저 씁시다. 20과 40의 곱 가장 크게 영향을 주죠. 그쵸? 800입니다. 자, 800은 무조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얘는. 그리고 가장 작게 영향을 주는 애들은 작은 숫자들의 곱인 42일 겁니다. 얘네들은 사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입장이고요. 크로스라는 건 바로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20과 6의 곱은 120이고요. 7과 40의 곱은 280입니다. 120과 280을 더하면 120과 280이요. 2, 6, 12, 120, 7, 4, 28, 280 더하면 400이죠. 400이 여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400이 추가되죠. 이게 얘네들의 계산이에요. 왜 크로스 연산이라고 썼는지 아시죠? 당연히 맨 앞에 연산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계산될 거예요. 쉽게. 가장 계산이 암산할 때 가장 잘 안 되는 익숙해지지 않는 부분이 크로스라서 크로스를 좀 연습하시고 크로스까지를 암산으로 하시라고 크로스 연산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800 나오고요. 400 추가하니까 얘는 몇일 거다? 얘는 1200 좀 넘을 거예요. 인 거죠. 이게 1242예요까지 얘기한다는 건 진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냥 1200 좀 넘을 거예요까지를 우리 목표로 삼자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놈인 거고 아마도 이 계산을 해서 결과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와 비교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거 해놓고 크로스까지 붙여놓으면 아 얘는 쟤를 넘기겠어. 얘는 쟤를 못 넘기겠어라는 아마도 추정을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연산에 초점을 맞춰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인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인지라 물론 이제 IQ가 좀 많이 높으신 분들은 되게 수월하게 하실 텐데 이런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세 자리와 세 자리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크로스 연산은 기본적으로 두 자리와 두 자리의 연산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자리와 두 자리로 할 수 있게 변환하시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373이라는 놈은 370으로 479라는 거는 480으로 변환하고 하시고요. 이때 변환할 때 다시 한번 혹시 잊으셨을까 봐 이전 앞에 시간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뭐였냐면 우리 계산할 때 1부터 3까지는 끝자리를 0으로 반올림이 아니에요. 4부터 6까지는 5로 7부터 9까지는 10으로 올려버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나마 오차가 덜하다는 거죠. 계산하기도 좀 수월하고요. 그래서 변환하실 거라면 요거에 맞춰서 변환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변환을 한 게 373을 370으로 479를 480으로 변환한 게 됩니다. 자, 그럼 대략 추정을 해볼까요? 300과 400의 곱은 12만입니다. 12만 쟁여두실 수 있겠습니까? 12만.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가장 애매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300과 80. 38에 24,000. 74, 28,000. 24,000, 28,000의 합인 52,000. 12만에다가 자 얘네들이 곱한 12만에다가 38에 24,000과 47에 28,000, 52,000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17만 2천이 되죠. 물론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7, 8에 56, 5,600이 추가돼도 되는데 그냥 17만보다 클 거야 라는 걸로도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최종 계산을 해보면 이 끝에까지 붙인 게 17만 7,600 반올림에서 한 계산 전체가 17만 7,600이고 그 다음에 찐 계산이 17만 8,667 어때요? 17만 대야 라는 맥락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 계산 반올림에서 풀 계산을 하면 오차가 또 더 덜 생기고요. 저는 뒤에까지 안 붙여도 상관없으니 여러분들이 대략 몇만 대야까지를 추정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으면 하는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갖추자고요. 만약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거라면 계산했겠죠. 하지만 지금 암산으로 대략 어느 정도까지일 거야를 추정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면 할수록 늘고요. 처음에는 여기까지만 잘라서 하려고 하시게 되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것도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차가 계속 줄어들 거예요.
1차적으로는 제일 큰 것과 크로스를 붙이는 데 집중하시고 나중에는 작은 것도 결국 붙여서 계산은 다 잘 하시게 될 겁니다. 결국 반올림한 곱하기를 암산으로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비율로 전환해서 연산하는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문제에 적용이 안 돼요. 딱 들어봤을 때는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적용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걸 메인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이건 참고사항으로 가져가시라. 뭐냐면 어떤 숫자 예를 들어 보는 거죠. 지금 여기 써 있기로 1207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1207이라는 놈이 있다고 할 때 1207보다는 1000이라는 놈이 우리가 계산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1000이라는 놈한테 20%가 더해졌다고 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1000이라는 놈한테 20%가 더해졌다. 그러면 1200이니까 1207이나 1200이나 비슷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죠. 545 곱하기 514라는 놈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제 얘를 계산할 거예요. 그때 545를 500한테 뭔가가 붙었다고 보기로 하죠. 514라는 놈도 500한테 뭔가가 붙었다고 보기로 하죠.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500한테 45라는 놈은 9%입니다. 500한테 14라는 놈은 3%인 15보다 조금 작죠? 그냥 약 3%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500과 500을 곱한 다음에 9%와 3%를 올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9%와 3%면 결합하면 비율 중첩 12%하고 조금 더 붙겠지만 10% 미만인 애들은 무시한다. 그래서 그냥 12%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 3%도 원래 거보다 조금 더 크기도 했고요. 그래서 500 곱하기 500은 25만에 약 12%. 12%는 몇 만입니까? 25만의 12%인 겁니다. 그러니까 3만쯤 되죠. 3만. 그래서 25만에 3만을 추가하면 28만. 근데 진짜로 곱하기 한 결과는 28만 130. 어때요? 비슷하죠? 비율로 하니까 오차도 더 적어졌어요. 하지만 이걸 쓸 만한 상황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응용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응용력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뭔가 이걸 빨리빨리 계산할 때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물론 연습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한 번씩 좀 활용해 보시라는 건데요. 1차적으로 어떤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냐면요. 계산을 하실 때 반올림해서 곱하기를 하는데 제일 큰 것과 크로스를 가지고 얘는 몇만에 가까울 거다라는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나중에는 점차적으로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얘는 300으로 생각해서 1%가 빠졌다. 얘는 400으로 생각해서 3%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만 반영하시는 것도 해볼만 합니다. 대략 몇만인 것 같아. 몇만쯤 아니야? 이런 걸 바로바로 딱딱딱 떠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자, 시간을 드릴게요. 5개. 반올림해서 곱하기든 비율을 활용하시든 반반 활용하시든 모든 상관없습니다. 자, 풀어봅시다. 일단 3분만 한 이유는 추정을 최대한 하시라는 겁니다. 진짜 디테일한 계산 말고요. 어차피 최종 결과는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대략 몇쯤이야 라는 손을 빼고 그냥 눈으로 보는 계산을 연습하시는 겁니다. 해봅시다.
자, 이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지금 5개인데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추정하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근거를 얘기하면서 해볼게요. 이거 뭐 추정하는데 몇 초 정도 걸릴지 한번 초도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또 펜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대략 여기는 한 21만 정도? 저 만 단위까지만 쓸게요. 여기는 한 61만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400에 900이니까 49, 36, 36만인데 그거보단 작으니까 얘는 35만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 450, 450으로 생각하면은 22만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2만 대에서 일단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780, 880으로 되어 있는데요. 800과 800은 64만. 근데 거기에 뒤에 80이 있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한 68만 정도? 한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해 놓고 실제로 정답 나오는 걸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금 추정하는데 한 1분 정도 조금 안 걸렸어요. 뭐 펜 꺼내는 것까지 하면 40초? 45초? 그 정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5개인데 하나당 지금 어느 정도 걸렸죠? 그러면은 5개니까 9초? 그 정도요. 그 정도로 끝내는 겁니다. 실제로 결과물을 보면 21만 5,325. 그 다음에 여기는 61만 9,884. 뭐 이 정도면 뭐 준수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5만인데 34만 8천. 그 다음에 여기는 22만 1천. 22만인데 가깝죠? 그 다음에 여기는 68만 7,280. 그럼 가깝네요. 어때요? 이런 추정이요. 계속 추정하는 게 관건입니다. 결국에는 이 추정 능력을 키우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는 거고요. 여기서 뭐 설명을 해보면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이 계산 결과물을 따질 때 어떤 게 합리적이냐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거라고 한다면 그냥 300과 725에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대신 뭘 해야 되냐면 1%가 빠져야 되니까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빼기 1%를 할 겁니다. 725한테 3을 곱하게 되면요. 7, 3, 21 당연히 2100이 될 거고요. 25한테 3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1만 7,500이 될 거고요. 여기서 1%라고 한다면 2170,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어, 2175가 여기서 빠지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5, 그 다음에 여기서는 2, 그 다음에는 3, 그리고 5, 그래서 21만 5,325가 되죠. 정확한 계산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804 곱하기 771이면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 거다. 804라는 놈은 800 입장에서 1%가 8입니다. 1%가. 근데 지금 4는 1%의 절반 0.5%죠. 나중에 0.5%를 더 붙인다고 하기로 한다 하면 771과 곱하는 거는 난해하지가 않죠. 100단위가 돼버렸거든요. 여기다가 플러스 나중에 0.5% 붙입시다. 1%의 절반. 그럼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7, 8에 56, 7, 8에 56, 8일은 8까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5%, 0.5%를 뺀다. 1%의 절반을 뺀다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62만에 가까워지긴 하겠네요. 왜냐면은 7, 8에 56으로 이 앞에가 56인데 뒤에도 56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61만 6천, 그 다음에 뒤에다가 8까지 붙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61만 6천까지 나온 상태라는 것, 이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뺄 거니까, 그러니까 62만에 가깝긴 하겠죠. 뭐 물론 진짜 찐 결과는 61만 9,884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여기 0.5% 더하는 것까지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해 보죠. 388은 역시 400으로 하기 좋았다는 거죠. 400 입장에서 3%가 빠진 겁니다. 빼기 3%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898이라는 거는 900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900이랑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얘는 찐 계산으로 이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00한테 900을 곱해요. 그러면 얘는 36만이 되죠. 이미 400이랑 900을 곱하면 36만이 되고요. 거기서 몇이 빠지냐면 800이 빠집니다. 여기서 800이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35만. 그죠? 35만. 그리고 여기서 800을 뺀 거니까 9,200. 근데 여기서 뭐 해달라? 3%를 빼달라. 1%가 3,590이니까 얘 3배. 1,500 정도 빼달라는 겁니다. 1,500 정도의 느낌이요. 대략. 이 정도를 빼달라는 게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34만 8천대 정도가 나오겠죠. 실제로 결과도 34만 8,424.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산도 해볼게요. 465와 477의 곱인데요. 저는 이 계산 같은 경우에는 500을 기점으로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465니까 35가 빠졌는데 500 입장에서 35라는 거는 7%가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477이라는 것도 500 입장에서 보면은 23, 약 5% 정도 빠졌다라는 느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얘네들은 500과 500을 곱하면 25만이 되고요. 이 25만에서 12% 정도 뺐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25만에 12%면 3만이고요. 3만을 빼면 22만쯤 됩니다. 실제 결과를 보면요. 22만 1,805래요. 괜찮죠?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도 해볼게요. 781과 880의 곱입니다. 대략 좀 상세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 한 68만 7천 정도 나올 거예요. 그죠? 네. 제가 해놓고도 항상 긴장이, 강의할 때 내가 이거 긴장해야 돼?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말이죠. 아무튼, 자,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한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합리적이라고 보냐면 여기가 1밖에 없고요. 여기가 0이니까 당연히 반올림이 드디어 말하는 크로스 계산을 할 때가 온 거죠. 머릿속으로 이제 크로스 계산을 했던 거라. 그래서 7, 8에 56만 머릿속으로 쟁여둡시다. 만이라고 쓰지도 않을게요. 만은 그냥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7, 8에 56. 7, 8에 56. 5만 6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 8에 64. 자, 5만 6천과 8, 8에 64. 6만 4천. 둘이 합하면 12만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2만이 추가되는 겁니다. 12만 추가. 물론 12만에다가 8, 8에 64, 6,400까지 더 넣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68만까지 왔고 뭐 6,400을 넣어서 7,000이랑 비슷해지나 아니나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일단 반올림을 해서 하는 것은 크로스고 생각보다 많은 문제는 반올림 크로스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서 다른 것도 좀 많이 설명했던 이유는 하나만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하나쯤이 뭐 비율 계산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최대한 좀 쉬운 계산으로 전환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을 땐 그냥 오롯이 크로스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죠? 6번부터 10번까지가 이번 시간에 요 마지막 문제, 5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3분으로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추정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만대까지여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시작.
자, 이제 9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해봅시다. 요 5문제인데요. 일단 추정을 좀 해보죠. 제일 처음부터 몇에 가까울지 좀 오버돼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해도 돼요. 일단 최대한 가까운 느낌이라고 좀 상상을 하셔야 되고요. 제일 처음 거는 몇으로 해야 될까요? 일단 펜이 필요하죠. 자, 또 추정하는데 타이머를 돌려. 그냥 합시다. 자, 해봅시다. 지금 여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요. 332라고 했는데 300 입장에서 10% 올라간 걸로 보면 될 것 같고, 이거 1000 입장에서 4%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10% 올라가고 4% 떨어진 겁니다.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얘는 약 32만에 가깝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655와 260인데 이건 버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0 완벽하고요. 원래 4, 5, 6은 5로 바꿀 거였는데 5였으니까 나중에 260 곱하기 5인 1300 나중에 추가하기로 하면 얘는 그냥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자, 하기로 한다면 650 곱하기 260으로 하면 되죠. 나중에 1300 추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얘네 둘이 계산하면 12만에다가 나머지 크로스까지 하면 이거 17만 되겠네요. 17만. 대략 17만일 겁니다. 여기다 써놓을게요. 얘는 17만쯤 될 거고요. 여긴 32만쯤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있는 거는 역시 300한테 7% 올라갔고 800한테서 5가 빠진 거니까 그럼 그걸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얘는 대략 25만. 이거 좀 애매하긴 하네요. 한 5만 중간쯤 갈 것 같은데 25만이라고 해놓을게요. 25만과 26만에 가까운가? 이거 좀 긴가민가 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584. 584랑 293 나왔는데 4는 5로 올려야 되고 3은 내려야 되니까 너무 변화가 많잖아요. 300 기준으로 보기로 하죠. 300에서 나중에 7이 빠질 거니까 2% 빠지는 걸로 계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584는 600 기준으로 한 3% 정도 빠지는 걸로 계산하기로 한다고 하죠. 그러면 나중에 한 5% 뺄 거니까 18만에서 10%면 18,000, 그리고 거기서 9,000 정도 빠지는 거니까 17만 1,000 정도에 가깝겠네요. 그죠? 17만 1,000 정도에 가까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477과 329, 300 기준으로 500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해보죠. 아니다. 어차피 7, 8, 9니까 여기 480으로 할게요. 아예 480으로 하고요. 요거 330으로 할게요. 이렇게 계산하기로 한다고 하면은 이미 여기가 12만이고 432, 38에 24까지 거기에 4만 더 붙으니까 16만. 근데 우리가 조금 올린 걸 생각한다면 얘는 15만 보다 조금 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과물을 보도록 하죠. 제일 첫 번째 32만에 가깝죠. 31만 8천. 두 번째 17만 300. 17만. 거의 비슷하네요. 이게 비율,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썼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25만 좀 애매했는데 25만 5천 역시 좀 애매한 부분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있는 거 17만 천. 이거는 비슷할 거라 생각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15만 좀 애매했는데 15만 6천. 확실히 좀 크네요. 자, 지금 보면 어때요? 만대가 맞아 들어가죠. 계속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계산하더라도 몇 만대까지가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비율이랑 반올림이랑 크로스 곱하기가 좀 이제 복잡하게 좀 들어가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냥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반올림 적절히 하시고요. 크로스 곱하기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6번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죠. 자, 계산할 때 여기 2랑 8이니까 그냥 올리는 걸로 한다. 얘는 버리고 올리는 걸로 한다고 하면은 330 곱하기 960일 거고요. 우리 크로스 곱하기 이거였죠. 39, 27. 27만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크로스니까 36, 18, 93, 27. 18과 27. 4만 5천이 추가가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36, 18까지 이제 추가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게 되면 27만에 이것까지 더하니까 31만, 거기다가 이것까지 36만, 31만 6,800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 최종 진짜 결과는 31만 여기 56까지 나왔네요. 우리는 31만 8,056, 우리는 31만 6천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되는 겁니다. 꼭 뒤에 1000단위까지 맞추려고 하지 않으시고 10,000단위까지 최대한 좀 비슷하게 가면 되고 이 맨 뒤에 거 다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 10,000단위에서 근사치 나올 거예요. 1000, 2000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자, 7번 한번 해봅시다. 여기 5랑 0이니까 얘네들은 그냥 정말 크로스로 하기로 했고요. 650과 260을 곱하기로 하고 마지막에 260 곱하기 5에 해당하는 1300은 추가하기로 해서 요 계산이죠. 역시 크로스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6, 2, 12, 12만은 이미 가져간 거고요. 크로스 66에 36, 36,000, 250, 만, 46,000이 추가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16만 6천보다는 좀 더 크게. 물론 뒤에다가 여기 5, 6에 30. 그래서 3천에 이것까지 추가. 4,300이 추가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6만 7천이 16만이 아니지. 17만이 나오게 된 거죠. 17만 300이. 그런 이유로. 그래서 얘가 17만 300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해서 올라가고 하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근사치까지만 하는 거고 완벽하게 크로스로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어떻게든 좀 내려고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8번째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2니까 320으로 버리기로 하고 795 가져가기로 합시다. 자, 그냥 이대로 하기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795의 2배에 그러면 약 800의 2배니까 1600 정도 나중에 플러스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셔도 나쁘지 않죠. 자, 그렇게 친다고 하면은 이제 얘랑의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할 때 어떻게 하시라? 37에 21만 가져가시라. 그 다음에 39, 27, 27,000. 그 다음에 27에 14, 14,000. 27,000과 14,000, 41,000, 4만 정도가 여기 더 추가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얘는 이미 25만이더라. 그리고 뒤에 1000단위들 붙을 거 생각하면은 좀 애매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25만보다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요 길로 25만까지 얻으시면 괜찮고요. 1000단위까지 하려고 좀 계속 연습은 하셔야 돼요. 자, 9번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잠시 비율도 한번 써볼게요. 자, 584. 600을 기점으로 16이 빠졌습니다. 600을 기준으로 16이 빠졌어요. 그리고 293, 300을 기준으로 17이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600이랑 300을 곱하면 18만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16과 17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건데요. 6 입장에서는 63, 18, 3%보다 조금 작습니다. 약 3%쯤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300 입장에서는 역시 6%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빼기랑 빼기다 보니까 원래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은 빼기 9%를 하고 빼기와 빼기의 곱인 비율 중첩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뭔가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좀 줄어야 돼요. 자,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원래 3%보다 좀 작았고요. 원래가 6%보다 좀 작았습니다. 실물이.
그러다 보니까 좀 작은 놈과 작은 놈이 계산을 해서 뭔가를 더해 줄 건데, 그래서 이 빼기의 숫자가 작아질 건데 몇인지는 하지 않겠지만 9보다는 작게 한 8% 정도로 잡아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18만에서 8% 정도는 뺄 생각을 좀 하시라 이거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18만에서 8%라고 했는데요. 1%면 1800, 1800의 8배. 그러면 12,400이요. 그러니까 12,000 정도는 빼는 느낌이다 이거죠. 여기서 12,000 정도를 뺀다 그러면 16만 8천. 물론 실제 계산은 17만 1천 정도가 나왔던 계산이었습니다. 그래도 16만 8천 정도여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얘는 한 17만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디테일하게 1000단위까지 맞추는 건 더 좋긴 하겠으나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정입니다. 10,000단위에서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정도의 추정.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문제요. 477 곱하기 329 나왔고요. 7이랑 9니까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올립시다. 나중에 그거보다 조금 작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480과 330의 곱으로 하기로 하죠. 나중에 이거보다 조금 작을 거야 라는 마무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머릿속으로 해봅시다. 43, 12. 최대한 머릿속으로 한번 정해보세요. 자, 12만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3, 12. 12,000. 38에 24, 24,000, 36,000이 추가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15만 6천대인 거죠. 실제 결과는 15만 6,933. 나쁘지 않죠? 계속 크로스입니다. 제일 큰 것과 크로스의 결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셈은 어쨌든 세 자리에 곱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크로스를 할 때에는 반올림 같은 걸 활용하거나 비율 변환 방식을 택할 거고 크로스를 최대한 머릿속으로 좀 익힐 때까지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연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였고요. 하나당 몇만 단위까지 바로 추정할 때까지 평균 시간을 10초 이내로 당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설명 안 하고 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한 7, 8초 대 정도에서 땡땡땡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죠. 계속하는 거지만 우리가 계산 결과물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써 있는 숫자, 제시되어 있는 그 기준보다 큰지 작은지를 하는 게 목표니까 계속 대략적인 수치를 빨리 추정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이 곱하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연산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연습 많이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